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 오늘 마지막 5번째 영상 정말 늦은 시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또는 다음날에 시청하시는 분들 그만큼 늦긴 했지만 임영웅님의 신나는 소식 한가득 담아놨으니까요. 만관부 말씀드리면서 만관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줄임말입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번 시축 행사에 대한 영향력을 제가 하루 종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의 극찬 칼럼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죠. 자, 그 중에서도 임영웅님의 이번 애프터라이크 시축 댄스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원곡자인 이 아이브라는 걸그룹의 가장 유명한 멤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원영이라는 멤버가 이 시축 댄스에 대하여 선배님께 감사드린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쏟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냥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컴백 무대에서 컴백하고 난 기자 간담회에서 이 임영웅님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했을 만큼 이 임영웅님의 이번 시축 행사가 굉장히 빅 이벤트였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임영웅님의 이 애프터라이크 댄스는 콘서트 때도 꾸준히 나왔었는데 한 번도 이 아이브라는 걸그룹에서 이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는데도 말이죠. 근데 이번 시축 행사가 얼마나 의미가 깊었고 이번만큼은 모른 척하고 가기에는 정말 너무 많이 회자가 됐죠. 임영웅님의 이 애프터라이크 댄스 영상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폭증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00만 뷰를 이미 훌쩍 뛰어넘은 시점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지금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자, FC 서울 유튜브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100만 뷰가 아니라요. 138만 뷰였습니다. 138만 뷰예요. 138만 뷰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조회수입니까? 지금 축구 영상 중에서도 이렇게 100만 뷰가 넘긴 영상이 흔치 않은데 그러니 이 138만 뷰라는 이거 아마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200만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영상의 조회수를 느끼게 된 것도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것도 아니라 이렇게 FC 서울 축구 시축 행사에서 나온 이 무대가 이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으니 원곡자나 원곡자의 소속사에서 이걸 모른 척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놀랐으면은 심지어 너무 감사히 봤다. 선배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기자 간담회 때 했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번 시축 행사가 정말 다방면으로 큰 영향력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 사인 축구 유니폼 경매 돌연 취소한 거 팬 과열을 우려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일찍이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언론사에서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만큼 지금 이 정도로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펜타지움에서 우루과이와의 평가전 때 임영웅님에게 축구대표팀 유니폼 친필 사인을 받았고 이것을 경매에 내나왔지만 결국 축구사랑 나눔재단의 기부까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이 팬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팬분들은 정말 좋은 취지에서 경매에 참여를 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니폼 가격이 아마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수 있다. 근데 이 안티들이 또 보면 이게 또 보기 싫을 거란 말이죠.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하니까요. 그럼 분명히 저렇게 돈을 막 쓴다. 뭔가 허황됐다. 저 유니폼 하나에 얼마 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 비방들이 쏟아질 수 있고 사실 그것조차 무시해도 될 만큼 너무나 뜻깊은 행사였음에도 임영웅님은 그런 얘기조차 영시대 분들이 듣는 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폼이 취소가 됐다라는 내용을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팬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수많은 영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넘쳐나고 있으니 이게 영향력이 대박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어떤 기사도 올라왔죠?
저녁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 이런 말이 올라왔어요. JTBC 저녁 뉴스에 올라온 겁니다. 임영웅이 뜨자 굿즈 판매 2배로 K리그 팬도 감동한 영웅시대 매너다. JTBC 저녁 뉴스에 이게 올라왔어요. 앵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K리그는 영웅시대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시축한 뒤 구단의 굿즈 판매가 2배가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성숙한 팬덤 문화도 신선한 자극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임영웅이 무대에 설 때면 온통 하늘색으로 뒤덮이지만 FC 서울 시축자로 나선 이날은 달랐다라고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시원한 킥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잔디가 상할까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할 만큼 팬들도 축구 문화를 존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수 임영웅의 한 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응원 도구는 임영웅님이 절대 가져오지 말고 하늘색 영웅시대 옷도 입지 말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듯 서울 응원 도구를 든 팬들도 곳곳에 보였는데 구단 측에선 유니폼과 머플러 등 기념품들이 평소보다 약 2배 이상 더 판매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사갔겠습니까? 바로 수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우리 영웅시대 공식 응원봉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서울FC를 응원하자라는 취지에서 굿즈 구매를 엄청나게 했고요. 이것이 2배나 팔렸다는 겁니다. 축구 팬들이 쏠리는 개막전과 비교를 해도 판매량이 오히려 15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개막전 때, 그러니까는 축구리그 개막전이면 올림픽 개막전처럼 오픈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때 가장 많은 팬들이 몰리는데 이때보다도 150%가 향상된 판매량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우루과이전을 볼 때 두른 붉은 악마 머플러는요. 5배나 넘게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결국 45,000여 명의 관중이 그라운드에 불어넣은 힘에 선수들도 축구 팬들도 놀랐다라고 합니다. 서울 서포터즈, FC 서울 공식 응원단은요, 훌륭한 팬덤 의식, 영웅시대 분들의 이 팬덤 의식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라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고요. 한 서울팬은 쓰레기도 잘 치워주시고 응원도 같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다 라고 영웅시대 분들을 극찬했고, 또 다른 서울팬은 K리그의 발전을 위해 K리그 경기장들을 전부 다 순회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쏟아냈을 정도로 이번 영웅시대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서울FC의 영향력은요, 아직까지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 서울FC 측에서 임영웅님을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아티스트 임영웅의 파워와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를 여실히 느낀 이 서울FC 축구 팬들, 나아가서는 K리그를 응원하는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 영향력에 정말 아직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이 파워가 넘사벽이구나. 정말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파급력을 다시 한번 재입증하는 선례와 사례들이 지금도 너무나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선례와 사례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추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FC 서울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축구팬들 사이에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FC 서울이 워낙 축제 분위기다 보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공개된 임영웅님의 FC 서울 시축 비하인드 이야기를 딱 영상으로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공개했습니다. 인기 동영상 100만 조회수까지 나왔던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조회수만이 아니라 요번에 올라온 비하인드 영상도 굉장히 팬들 사이에서 아쉬움을 드러낼 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다시 어게인 4월 8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이런 비하인드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었거든요. 보면은 설레임 가득한 모습으로 많은 이제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에서 사진 찍고 있는 모습, 왜냐?
보이시잖아요. 핸드폰에 임영웅님 사진 있으면 무조건 영시 아닙니까? 아무리 FC 서울 머플러를 두르고 있어도 100% 영웅시대다. 또 넘어가 보면 뭐라 적혀있죠? 서울과 함께하는 영웅은 수호신이다. 근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자필로 라카로 칠한 것 같은 좀 무섭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거. 자, 임영웅님이 딱 뜨니까 이 어린 이 축구 신동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망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축구 선수들과 손을 잡고 나가는 아이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도 제가 알기로는 유소년 축구단이거나 아니면 축구 지망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도 임영웅님을 다 알아보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장면이 매번 나올 때마다 놀랐던 게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임영웅님을 다 알아볼까 싶었는데 참 신기했고 선수단 옆에서 몰래 대기하고 있었던 임영웅님의 모습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을 못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임영웅님이 이제 황의조 선수나 이 기성용 선수를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거를 실물로 보게 되다니. 그러니까 선수단들이 이제 딱 축구장에 입장하기 전에 요 대기실에서 이제 로비를 지나갈 텐데 임영웅님이 너무 멋있다. 그래서 말을 못 걸겠다. 임영웅님도 긴장하는 거예요. 임영웅님도 이렇게 슈퍼스타인데도 또 다른 분야의 스타를 보니까 긴장을 했던 거죠. 우리는 몰랐는데 임영웅님이 이날 많이 긴장했었다라는 걸 조금 요 장면들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방해될까봐 말을 못 걸겠다라는 임영웅님을 보면서 좀 배려의 모습도 보였어요. 애시당초 이번 시축 이벤트도 기성용 선수와 황의조 선수와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임영웅님이지만 일부러 이분들을 통해서 시축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경기에 혹시라도 방해될까봐 못했다라고 했는데 선수들이 입장하는 모습에서 인사 건네는 것조차도 방해될까봐 망설였던 임영웅님의 모습이고 자 황의조 선수에게 가서 내가 니 뒤에 설까? 자 제가 말했던 내용이 여기 나오죠? 이 서서 함께 나갈까? 요런 이야기를 임영웅님이 했었던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을 응원하는 임영웅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이거를 두 눈으로 직접 보다니 너무 놀랍다라면서 굉장히 임영웅님이 이 감회에 젖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불과 한 몇 년 전이었다면 이런 일 있을 수 없죠. 완전 무명이었던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었던 일들이 자신의 앞에서 벌어지자 임영웅님도 마치 우리처럼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 이제 딱 축구 선수들이 입장하고 나서 나중에 임영웅님도 이 축구장으로 들어가서 시축 행사를 하죠. 와, 수많은 정말 영웅시대 분들의 모습, 임영웅님이 시축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심지어 쉬지 않는 팬 서비스,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항상 이 관객석에서 자신을 몰래 찍는 팬분들에게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고 불편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있게 팬분들을 소중히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날 하루 종일 열광하고 우리 모두가 기쁨에 벅차서 방방 뛰었던 그런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사가 제가 볼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이 다시 이 서울 FC를 오기 전까지는 영원할 것 같아요. 보니까는 뭐 지금 임영웅님 관련 컨텐츠를 이 서울 F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몇 개를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임영웅 팬 유튜브인지 축구 유튜브인지 분간이 안 간다. 그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임영웅님에 대한 이 영상을 연달아 4개나 빵빵빵 올렸던 이 FC 서울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 가슴 벅찬 순간들을 너무나 잘 담아준 서울FC 그리고 서울FC의 팬들과 소통했던 영웅시대 분들의 이 역사적 만남은요 앞으로도 영원히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있었던 축구 팬의 증언 글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나를 울린 영웅시대 아주머니 건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영웅신 미담이 넘쳐나서 저도 끄적여 봐요. 임영웅이 온다고 해서 복잡할 것 같아 빨리 입장했는데 제 옆자리에 56세 되시는 영시 아주머님과 26세 정도 되는 따님이 앉아 계셨어요.
집에서 싸온 김밥과 유부초밥을 드시면서 주위 분들과 나눠 드시려고 넉넉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시는데 김밥 한 개를 탁 먹는 순간 우리 엄마의 맛과 너무 똑같고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암 선고 받은 지 2개월 만에 작년 12월 제 곁을 떠나셨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근데 이제 영웅시대분이 나눠준 김밥을 드시고 눈물이 났다라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텀블러에 따뜻한 미소 된장국을 건네주시면서 제가 우는 걸 보시고 등을 토닥여주시고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저도 모르게 그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답니다. 너무 눈물 나는 사연 아닙니까? 분위기도 헤어스타일도 말투도 우리 엄마와 너무 비슷해서 더욱더 엄마가 보고 싶었나 봐요. 너무나 제가 소심해서 제 얘기를 남한테 잘 안 하는 편인데 주저리 엄마를 만난 듯 수다를 엄청 떨었어요. 잘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속 이야기도 해주시고 고맙다고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집도 같은 동네이고 아주머니께서 엄마 집밥이 그립고 엄마 생각이 나면 언제든지 놀러 오라면서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집과 동호수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친이 엄마를 만난 것처럼 수다 떠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제가 이러는 거 처음 봐서 놀랐다고 웃더라고요. 아마 이분이 따님이었던 것 같아요. 따님인데 이렇게 축구 응원을 갔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영웅시대 어머님이 김밥 주자마자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펑펑 온 거죠. 근데 막 친딸처럼 막 수다를 떨었고 전화번호까지 교환했대요. 그리고 함께 갔던 남자친구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봐서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이 선물 사서 그 아주머니 댁에 놀러 가자라고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어제 경기장에서 하늘색 입은 영웅시대가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놀랐고 아주머니도 우리 축구 응원가와 응원법을 영시들끼리 공유해서 배워왔다고 정말 진짜로 경기를 즐기고 행복하게 응원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답니다. 선수들이 인사 올 때까지 자리 이탈 없이 박수 쳐주시고 환호해주시고 가방에서 쓰레기 봉지를 꺼내시더니 주위에 있는 작은 쓰레기까지 다 줍는 아주머니 모습에 영웅시대와 임영웅을 정말 다시 보게 된 하루였습니다. 한 번도 덕질 경험이 없는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히어로 오래오래 노래해주세요. 저도 어제 영웅시대에 가입했더래요. 정말 제가 말하다가 지금 코끝이 좀 찡해졌는데 목소리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은 지금 우리 소천사님들도 굉장히 좀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물나게 만드는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 활약상과 감동 미담은요. 정말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본 이야기에 정말 파도 미담밖에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시고 정말 너무 눈시울이 찡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가 댓글로 남겼어요. 와, 댓글 응원 무슨 일이래요. 남자친구가 서울FC 팬이어서 가끔 축구장 따라다니던 28세 여자입니다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영시 따님분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엄마랑 그런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말 이런 감동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멋지신 것 같습니다. 한단 유튜버인 저에게도 이 정도의 감동을 선사하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인데 제가 정말 돈을 벌면서 이런 영상을 올린다라는 게 어쩔 때는 좀 부끄럽고 창피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감동 미담을 전달해드리면서 돈을 번다라는 게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해야 하나?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이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광고를 놓고 돈을 번다라는 게 가끔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속물적인 사람인가라는 반성까지 하게 만드는 정말 굉장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런 감동적인 현장에 임영웅님이 혼자 간 게 아니라 특별한 분과 또 함께 갔죠. 제가 그 이야기도 한번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바로 기사로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JTBC에서 오늘 오후에 올려온 기사입니다. 영화 스포츠계도 반한 임영웅 파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방송계건, 영화계건, 광고계건 너나 할 것 없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파워가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자, 쭉 내려보니까 임영웅님의 이 시축 행사, 자, 시축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FC 서울 소속 선수이자 절친인 황의조의 적극 권유에 힘입어 행사 참석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드렸던 깜짝 놀랄 지인인 이승열 선수와의 인연으로 이렇게 황의조 선수와 기성용 선수도 알게 됐고, 임영웅님이 직접 이 황의조 선수와 기성용 선수가 시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열 선수와 직접 상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사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파워, 요번 시축에서 제대로 입증이 됐습니다. 팬들까지 완벽했다. 임영웅 축구문화 존중 당부에 화답해 주었다. 자, 임영웅님의 이 축구와 이야기부터 해서요, 영웅시대 분들의 이 엄청난 축구문화 존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시축 이전부터 나왔었는데 시축이 끝나고 나니까 더 대단한 거예요. 드레스 코드를 지켜줬고, 특히나 하늘색은 단 1도 없었죠. 그래서 이 드레스 코드를 정말 수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엄수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임영웅의 공연으로 경기장의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하늘색 옷을 입은 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어려웠다가 아니죠. 없었다가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시축 파워가 정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임영웅 FC 서울시축의 마포구청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제가 이거 이미 그저께 쭉 설명을 드렸죠. 마포구청장님까지 방문해서 이 현장을 살펴보았다. 근데 이게 그냥 살펴본 게 아니었더라고요. 기사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유명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트로트가 아닌데 왜 자꾸 트로트를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FC 서울 시축자로 나서면서 마포구청이 발칵 뒤집혔다. 시축 전부터 구단 사무국에 문의가 쏟아지는 등 인파가 몰릴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마포구청은 지난 8일 마포경찰서와 함께, 경찰과 함께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포구청이 이렇게 특별 안전관리 대책에 나선 건 임영웅 씨 시축 소식에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서는 실제 임영웅 씨의 시축이 예정되어 있던 경기 당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관중 수는 45,000명. 이거 47,000명인데 계속 수정이 안 되네요. 어찌됐건 이 정도의 숫자가 집계가 됐고, 이 엄청난 숫자 때문에 마포구에서는 FC 서울 경기가 이뤄지기 전인 오후 3시, 그러니까 이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이렇게 안전요원 60여 명을 투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는 또 다른 기사에서 하나 더 보이네요. 자, 요렇게입니다. 뒤에 혹시 이렇게 마포구청장님이 지나가는 거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 장면까지는 못 찾았었는데, 이 보니까 경기 시작되기 전인 뭐라고 되어 있죠? 오후 3시부터 이미 7시까지 안전요원 60여 명을 투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투입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마포구청장님이 직접 순회를 돌면서 영웅시대 분들 막 앉아있잖아요. 돌면서 쫙 안전관리를 신경 쓴 거죠. 그냥 말로만 지시하거나 전화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온 것도 모자라서 현장에서 이 상암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아예 그냥 이 시차를 돌면서 안전요원들 60여 명을 배치한 겁니다. 물론 60여 명이 작다면 작은 숫자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구청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아봐야 한 100명 좀 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최소 50-60%에 달하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이 경기장 당일날 대거 투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마포구 자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던
빅 이벤트인지를 알 수 있죠. 쭉 더 읽어보면 특히 마포구에서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인근 2개 지하철역부터 시작하여 경기장에 이르는 구간 중 경사가 가파르거나 계단이 있는 곳, 좁은 골목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안전요원들을 집중 배치했다. 이것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구청 직원 40여 명과 마포구 체육회 등 주민 20여 명, 그러니까 직원 40명과 주민 20여 명이 이렇게 안전요원으로 활동했다고 했네요.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구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많은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개최된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긴급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이렇게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확실히 그래서인지 거기에 영웅시대 분들의 질서정연한 모습 때문인지 자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죠. 47,000명이 몰렸음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이벤트가 성료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관람해달라고 했던 임영웅님의 사전 요청에 따라 수많은 팬들은 시축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인파가 몰리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끝까지 관람하면 그 이전부터 경기 끝나면 어떻죠? 이 사람들 막 떠나거나 아니면 이 경기 종료 휘슬 부르기 이전에 이미 막 이동하려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임영웅님이 완전히 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말을 해서 끝까지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사람이 일순간 확 몰리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퇴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앉아있었던 자리에 쓰레기까지 싹 다 수거하는 이런 미담까지 이어졌으니 사실적으로 마포구청장님과 주변 분들의 활약도 굉장했지만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 단합이 이루어낸 엄청난 꽃 같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이날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날 임영웅님 혼자서 갔던 게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방문했다. 제가 요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날 임영웅님의 지인으로 이승열 선수만이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박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내용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 장면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소씨 이게 뭐예요? 임영웅님 울고 있는 건가요? 오열인가요? 다음 장면을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장면 같으세요? 다시 얼핏 보면 우는 장면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은 우는 장면이 아니라 임영웅님이 재채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가셨던 분들 댓글로도 증언이 많이 남겨졌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미세먼지가 생각보다 심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임영웅님은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이 전광판으로도 이렇게 얼굴이 계속 비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아예 쓰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미세먼지가 다 들이마셔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임영웅님이 재채기까지 하면서 이런 영웅시대 분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기 위한 소통을 위한 배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한편으로 참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데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마스크도 쓰지 못하고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근데 또 영웅시대 분들도 또 안쓰럽기도 해요. 이렇게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만나려고 이 이벤트 행사에 오려고 결국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임영웅님과 함께 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참 애틋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임영웅님이 팬분들이 사실 전부 다 사진을 안 찍진 않았잖아요. 몰래 이렇게 찍었는데 관람에 방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사진들을 촬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임영웅님이 이걸 보고서 막 불편해하거나 얼굴을 가리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팬분들을 오히려 배려하면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밑에 계신 분 혹시 눈에 들어오십니까? 다음 장면도 보면 이렇게 임영웅님이 팬들의 사진에 화답해주고 있는데 이 밑에 앉아 계신 분이 눈에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임영웅님의 외할머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임영웅님의 할머님입니다. 모르셨죠? 자,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영상에 보면 이렇게 밑에 앉아 계신 할머님과 임영웅님이 함께 손을 맞잡고 있어요. 심지어 이 할머니가 임영웅님의 얼굴을 막 어루만지거든요. 귀엽다고. 그리고 이 장면만이 아니라 여기 뒤에 보이는 계단 보이시죠? 이 계단으로도 경호원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할머님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도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임영웅님 바로 앞에 앉아 계셨던 이분이 바로 임영웅님의 외할머니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선수였던 이승열 선수하고만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지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과 임영웅님의 할머님까지 요 앞에 이렇게 앉아서 경기를 관람했고 경기 중에 이렇게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면서 임영웅님의 손을 막 꽉 맞잡고 있는 이런 애틋한 모습이 또 포착이 돼서 이 모습을 본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격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소천사님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좀 애틋해 보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임영웅님은 할머님에게 너무너무나 잘하는 사랑스러운 손주의 모습을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에서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남 같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경기 중간에 임영웅님과 계속 소통하고 손을 맞잡고 주변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이 할머니께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눈만 봐도 알아보겠더라.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굉장히 팬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영상에서 곧 만나요.